나이 듦이 두려우신가요? 아님 기대되시나요? 2019년 WHO에서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3세인 반면 건강 수명은 73.1세로 약 10년의 차이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신체나 정신의 질병으로 인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10년이란 기간이 있다는 말인데요. 무조건 오래 산다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몸에 변화가 나타나 스트레스가 쌓이기만 합니다. 나이 듦에 있어서 막연한 두려움이 커져 하루하루가 걱정인 분들에게 노후를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10년이란 기간을 줄여 노화를 최대한 늦추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의 저자 마리아네 코우는 독일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지닌 의학 박사입니다. 저자는 92세인데도 불구하고 사진만 봐서는 60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활력 넘쳐 보이는 이미지와 나이보다 젊은 외모가 돋보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노화를 늦추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래보다 10년 젊어지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편안한 자세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 높은 자존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데 자존감부터 언급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젊음에 대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노년의 가능성에 대해 눈이 멀게 만들었다. 사회학자 베티 프리단, 정신신체의학은 우리에게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가르쳐준다. 어떤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대개 유년기에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와 남동생에게 우리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멋진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우리가 어쩌다가 멍청한 짓을 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가면서 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를 포함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다. 특히 이들이 의심과 회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로잡혀 있을 시기에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확신과 지지가 필요하다. 어렸을 때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에 맞서 싸웠을지라도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면의 안정을 찾고 소속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자존감, 즉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안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된다. 노년의 향방을 가르는 용기.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절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가?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가 30대였을 때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색 뇌세포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한다. 회색 뇌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싶어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사장이 최근에 부쩍 인력 감축, 조금 있으면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같은 말을 자주 한다. 당신은 사장이 경영 압박을 느끼고 있고 직원 몇 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것을 눈치챈다. 경영 악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이다. 아니면 나이 든 직원들을 파트타임으로 돌릴지 모른다. 그런데 하필 당신이 해고 대상자가 된다. 그야말로 재앙이다.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면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선생님 연세에는 더 이상 마땅한 일자리가라고 중얼거릴 것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존감 따위는 저 멀리 달아난다. 집안에서의 위상, 안정적인 수입, 9월에 그란 카나리아 섬으로 떠나기로 했던 여행, 좋은 회사 동료들 등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다. 해고를 당한 후 자신의 권리와 경제적 보상에 관한 상담을 받는 것 외에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홀가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나이 들었을 때 중요한 것,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종이와 연필을 챙겨 차분히 자리 잡고 앉아서 자신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또는 근처에 있는 시민대학을 찾아가서 어떤 강좌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다. 다행히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변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예전의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물론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10대라면 누구나 능숙하게 처리하는 컴퓨터와 관련된 문제를 가끔 겪기는 한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처럼 트위터 같은 SNS에 열광적으로 몰입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회의적인 사회학자들조차도 은퇴자 중에는 젊은이들보다 생각이 더 기발하고 행동이 더 과감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며 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가 많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되고 여행과 일상적인 만남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관심사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환상적인 요리나 인형 만들기부터 그리스 역사 탐구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는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놓여 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와 생각, 감정,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감각과 이 세상에 동참해서 살아간다는 깨달음을 통해 변한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며 당신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 건강한 식생활. 세포를 젊게 만드는 식사법. 조금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상당히 파렴치한 식품 산업계가 뻗치는 다양한 유혹의 손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문제다. 광고에서 보여주는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상품들, 즐거워 보이는 아이들, 화목한 가족들, 활력 넘치는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평화로워 보이는 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피자, 감자칩,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들이 편리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당할지 아닐지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비타민이 풍부한 샐러드와 건강한 자연식품 대신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해치는 방부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인공향신료 등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간 식품들을 고른다고 말한다. 질이 낮은 원재료와 과도한 지방, 설탕 그리고 소금 함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칼슘의 권장량이 약 1000mg이라는 사실이다. 치즈, 브로콜리 같은 특정한 채소 또는 칼슘 함량이 높은 생수 등을 마심으로써 일일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다. 우리는 혈관이 그 중에서도 특히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동맥경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햄, 훈제식품, 버터와 크림 등을 조심해야 하며 버터 대신에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해서 요리하는 걸 권한다. 그렇다고 식습관만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간에서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해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한편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쇠약해지고 근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또는 계란에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팁은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리에 섭취한다. 요구르트와 치즈 같은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한다.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와 과일로 다량의 비타민과 섬유질을 섭취한다. 가능하면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콩, 견과류를 많이 섭취한다. 붉은 고기는 줄이고 생선과 가금류 고기 섭취를 늘린다. 훈제 고기와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 섭취는 줄인다. 베이컨, 라드, 버터, 크림과 같은 동물성 지방 섭취도 줄인다. 설탕, 케이크, 초콜릿 그 외 달콤한 간식 섭취 또한 줄인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최소한 1.5리터 생수 또는 허브티여야 하며 설탕이 들어있는 레모네이드나 콜라는 제외한다. 과즙으로만 만든 순수한 과일 주스는 물로 희석해서 마신다. 술은 줄여야 한다. 하루에 와인 한두 잔, 맥주 500ml 이하로 섭취한다. 커피와 홍차는 적당량만 마신다. 몇 가지 기본만 지키면 정말 훌륭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조건,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하고 난 후 혹은 1시간 정도 산책만 해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며 기분이 좋아진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았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 혈액에 전달했다. 심장 근육은 혈액을 모든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다. 뇌세포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했다. 다만 근육들은 너무 많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살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거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묘약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다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주요하다. 신체 활동이 성공적인 나이들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언급조차 하기 힘들다. 이미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다 해도 실망하긴 이르다.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당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면역 체계를 위해서도 신체 활동은 꼭 필요하며 체중 부하가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진다. 최근에 의사들은 암 환자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한다. 때로는 화학 치료를 더 받는 것보다 운동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운동을 통해서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을 신뢰하게 된다. 물론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스키를 타고 신나게 설산을 질주하며 내려가지는 못하겠지만 평지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수영장의 3m 점프대에서 다이빙을 하는 대신 물속에서 아쿠아로빅을 하면서 관절을 단련할 수도 있다. 조깅을 하는 대신에 노르딕 워킹을 하거나
그냥 가볍게 산책을 해도 된다. 노화를 늦추는 네 번째 조건, 끝없는 배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배움은 실제로 엄청나게 재미있다. 우리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뇌세포들을 자신만의 지식, 경험, 생각 그리고 감정으로 프로그래밍한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의 경우 100번 정도 넘어지고 나면 다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회색 뇌세포가 어떤 근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는지 이해하고 기억하게 된다. 나중에는 언어, 수학 공식,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우리가 읽는 책,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의 얼굴도 저장한다. 이 모든 것은 자전거 타기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뇌세포에 저장된다. 운동할 때 반복을 통해 능숙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뇌는 이렇게 계속해서 습득하고 처리하는데 한계가 없는 듯 보인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즉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다. 우리에겐 뇌가 꽉 찼어. 더 이상 자리가 없어는 성립되지 않는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거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익히고 저장할 수 있다. 당연히 나이가 든 뇌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어제의 나의 뇌는 오늘이나 내일의 나의 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 속에는 여전히 더 많은 지식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보자. 다음 콘서트에서 연주할 곡들을 준비하는 피아니스트는 반복 연습을 통해 뇌 속에서 시각과 청각, 운동중추 사이에 뇌신경 연결망을 만들어낸다. 피아니스트는 몇 주 후면 모든 악보와 음뿐만 아니라 건반을 두드리는 손가락 근육의 움직임까지 저장해서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다. 동시에 음악적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분의 신경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몇 년이 지나도 곡들의 화성과 음의 배열을 기억한다. 아니면 당신이 몇 주 동안 다녀올 스페인 여행을 앞두고 스페인어를 배울 계획이라고 가정해보자. 인터넷에는 훌륭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많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단어를 열심히 외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10번 내지 20번 정도 반복해서 외우면 굿모닝은 부에노스 디아니이고 굿 이브닝은 부에나스 노체스라는 것을 당신의 뇌세포는 마침내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충분히 집중적으로 학습했다면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나중에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종류의 학습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는 행운이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회색 뇌세포가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른 세포들은 꾸벅꾸벅 졸거나 일종의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도 녹이 슬거나 풀어져 버린다. 우리가 젊을 때부터 세포 사이에 연결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 소통망이 촘촘할수록 나이가 들어 세포가 죽거나 비활성화되어도 우리의 뇌가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디지털 작업? 당신도 얼마든지 손쉽게 할 수 있다. 당신은 그렇지 못했는가? 뭔가를 배우는 것이 당신의 적성이 아니었는가? 그렇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세포를 흔들어 깨울 수 있다. 우리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정보 전달 경로를 구축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말이다.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신경세포의 미로에서 기존의 연결들을 유지하고 추가로 신경세포들 사이에 가능한 새로운 연결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기심은 우리를 젊게 만들어준다. 하루가 어제처럼 지나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만족하며 지내면 안 됩니다. 하루를 만들어가고 내용과 의미를 부여해야 하죠. 크고 작은 활동을 계획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신적 민첩성과 유연성은 신체적인 기능을 자극할 뿐 아니라 성취감으로 채운 하루는 그냥 그렇게 대충 흘려보낸 하루보다 훨씬 더 길고 값지기 때문이지요. 자신을 바라보는 애정 어리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은 외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냥 자신을 놓아버리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이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난 후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야 하고요. 발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잘 관리하거나 네일샵을 찾아가서 깨끗하게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통증을 일으키는 티눈이나 굳은 살이 있으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기 때문이죠. 빈틈없이 칫솔질을 하고 치간 칫솔도 적절하게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근육과 관절을 꾸준히 단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팔굽혀펴기 50개나 스캅 100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운동치료 전문가들은 검사를 통해서 당신의 근육과 관절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추천해 줄 거예요. 이는 올바른 자세와 걸음걸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외모를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긍심, 품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외출할 때뿐 아니라 집에서도 너무 엉망으로 늘어져 있지 않도록 의식해 봅시다. 우리가 구멍난 양말이나 더러워진 스웨터를 입고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은 더 이상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젊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힘의 새로운 단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은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 때와는 다른 가치와 의미를 통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으며 더 나은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아 인식이 더 깊어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인해 내면이 더 단단해질 수 있으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친 욕심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통해 노년의 삶의 질이 풍요로워진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의 저자 마리아네 코우처럼 노화 속도를 늦추며 또래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이 두려우신가요? 기대되시나요? 영상 첫 말머리에서 드렸던 제 질문에서 두렵다고 말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는 기대감으로 꽉 채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이 넘은 노인일지라도 높은 자존감을 갖고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끝없는 배움을 지속한다면 몸도 마음도 젊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낸다면 그것이 내 노후 인생에 있어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